안녕하세요. 깔루아 교육의 조지입니다. 제가 오늘은 초등수학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. 센 수학 다음으로 최상위 수학 교재를 어려워하는데 어떤 교재로 공부해야 하나요? 라고 질문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. 실제로 제가 강의할 때도 수강생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이유는 뭐냐면 센 수학이라는 교재 다음에 최상위로 바로 가면 생각보다 최상위를 잘 못 푸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. 그리고 질문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어요. 센 수학은 우리가 보통 응용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센 수학은요, 응용서는 아니에요. 센은 어떤 유형서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, 응용, 심화가 한 권에 축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 학기 안에 센 수학, 그 다음에 최상위 수학 이렇게 두 개 풀면은 응용과 심화가 다 완벽하게 잘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이거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상위권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풀고는 있지만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집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수준, 그리고 그 난이도에 맞는 교재가 무엇인지 찾아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. 자, 오늘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립시다. 센 다음에 최상위 수학?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중간에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교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. 어떤 친구들은 최상위 수학까지 안 풀어도 됩니다. 모든 아이들이 최상위까지 풀어야 되는 법은 없어요. 그리고 최상위 수학까지 풀어야지 다음 학년을 잘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실제로 초등 기간 동안에요, 최상위 수학은 한 번도 풀지 않은 친구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센 교재 정도만 열심히 풀었던 친구가요,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내신이 아주 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. 중학교 내신 또한 센으로 아마 충분히 다져지면 내신 정도는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. 대신 경시 난이도의 문제는 좀 풀기 어렵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학교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 센 한 권으로도 충분하긴 합니다. 자, 우선 우리가 그 센 교재의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A 단계는 기본 단계예요.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서도 아이가 만약에 센 교재에서 틀리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센 교재를 덮어두시고요. 오히려 정말 기본서, 개념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게 해야 아이도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응용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. 자, 그 다음에 B단계를 살펴볼게요. 센에서의 B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. 실제 C는 다 풀지 못하더라도 저는 센 교재를 구입하셨다면 B단계는 꼭 완벽하게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B단계를 다 풀어버리면요, 아이들이 기본 응용은 충분히 되었다, 그리고 심화를 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B단계도요,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. 중요해요. 잘 틀려요. 정말 잘 틀려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. 자, B단계에서 만약에 정답률이 90%가 넘는다면 C단계로 넘어가고 또는 다른 준심화서도 풀러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만약에 B도 어려워한다, B도 너무 어려워해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센을 포기할 게 아니라 센도 풀면서 어떤 보조 교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때 제가 추천드리는 교재는요, 개념 플러스 유형, 응용 파워입니다. 실제로 센 교재를 풀다가 너무 힘들면요, 그냥 아예 이 교재로 바꿔서 풀어도 괜찮아요. 센보다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스텝 3에 보면은 이 상위권 문제들이 들어있거든요. 근데 이 문제가요, 센 C단계보다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. 조금 달라요. 하지만 아이들이 체감하는 것은요, 센 C보다는 느낌이 얘가 좀 더 쉽다라고 생각해요. 이유는 뭘까요? 자, 센 C를 한번 봐볼게요.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. 한 페이지에 문제가 6개씩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일단 풀기 싫어. 문제가 너무 많아. 그런데 만약에 센도 셀은 이렇게 이렇게 세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한 페이지 놨으면은 오히려 아이들이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? 그런데 이건 그냥 아이들의 생각이에요.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구성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자, 센은 이제 센 C단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문제를 꼭 다 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실제로 서술형 문제 이전의 문제를 풀고요, 서술형 문제를 풀어보세요. 그럼 만약에 아이들이
1번부터 5번까지는 잘 풀어요. 근데 6번부터 11번까지는 너무 힘들어해.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 때문에 좀 힘들어할까요? 문제 이해,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이 한글을 이해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네. 그럼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바로 문제 해결의 길잡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서술형 문제를 많이 틀리는 아이들은 바로 추상위 수학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이렇게 문제 해결의 길잡이 같은 교재를 통해서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면 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그런 개념 문제, 개념 심화 문제예요, 바로. 이 부분들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면 최상위로 넘어갔을 때 더 어려워하겠죠. 예.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떤 교재를 하는 게 좋으냐? 최상위보다는 오히려 수학 리더 응용 심화 교재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이 친구들은요, B단계에서도 아마 문제들이 많이 틀렸을 거예요. 그러면 B단계와 C단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교재로 전 굉장히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자, 그럼 여기서 수학 리더 응용 심화 교재를 했는데 다음으로 또 최상위를 또 해야 되나요? 이건 선택이라고 생각해요. 어떤 친구들은 최상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안 해도 됩니다. 이 어떤 친구의 기준은 뭘까요? 이 아이가 정말 나중에 경시까지 바라보고 있다. 우리 아이는 나중에 영재고나 과학고까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최상위 수학 교재 정도는 풀어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이상의 문제도 풀어내야 합니다. 하지만 그 학교들의 목표가 아니라면 저는 사실은 여기서 끝내도 전혀 학교 공부에는 지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오히려 학교에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 더 심화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력을 확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너무 어려운 문제는요, 아이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왜냐면 자기 스스로 힘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. 하다가 엄마 어려워 도와줘. 선생님 이거 어려워 도와주세요. 설명해 주세요. 자꾸 이렇게 인풋만 하게 되는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아이 수준에서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문제를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심화서의 기준은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심화 문제집이 정답률이 50%밖에 안 나와요. 그럼 그 교재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아이가 풀 수 있는 게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. 이러면 아이도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잃을 수 있고요. 가르치는 분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큐브 수학 심화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재입니다. 이유는 뭐냐면요. 좀 깔끔해요, 문제가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숨어있는 보물 같은 교재?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. 그래서 센 수학 다음에 큐브 수학 심화를 하면 아이들이 그 C 단계의 문제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굉장히 골고루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가장 어려운 단계가 최상위 단계고요. 이 전 단계는 거의 B 단계와 비슷해요. 그래서 만약에 센을 다 풀었어요. 다 풀었는데 나는 그 다음에 최상위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최상위에서 정답률이 한 60%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오히려 큐브 수학 심화를 통해서 문제를 좀 풀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지금 다른 심화 교재를, 그러니까 즉 최상위보다 좀 쉬운 심화 교재를 이렇게 3권을 설명을 드렸어요. 그럼 이 3권 다 해야 될까요? 아니에요.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. 한 권만 풀어도 돼요. 한 권을 풀어도 정확하게 끝까지 풀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. 그럼 이 3가지는 누가 선택을 해야 할까요? 아이와 부모님과 함께 선택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센 수학을 풀려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와 함께 직접 문제를 보면서 같이 선택을 해 나가는 거예요. 대신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의 약점을 알 거예요. 그 약점에 보완이 되는 교재를 이 3가지를 한번 보시면 아마 우리 아이는 이게 맞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상위 수학하기 전에 그럼 최상위 수학 S를 하고 최상위로 넘어가면 좀 쉽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좀 달라요. 최상위 수학 S와 최상위 수학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은 문제의 어떤 난이도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최상위 수학은 어떻게 보면은 센보다 쉽다라고 센보다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어떤 문제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것도 난이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. 저는 S 문제집도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센 수학을 하고 최상위 수학 S를 하고 그 학기를 끝내겠다.
괜찮습니다.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요. 저희 교재도 수학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요. 보통 이제 저도 그렇게 풀려요.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를 풀리던지 아니면 샌을 풀리던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추상위 수학 S까지만 풀고 다음 학기로 넘어가도 좋겠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근데 엄마 마음은 또 그게 아니죠. 추상위 수학도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전에 추상위 수학 S를 풀고 이거를 풀어야지 라고 한다면요. 저는 요건 좀 비추야, 이거는. 왜냐면요. 같은 이제 심화서 라인에서 같은 출판사의 교재들은요. 약간 문제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. 그래서 만약에 추상위 수학 S를 하고 계신다면 저는 오히려 추상위 수학보다는 최고 수준을 풀려보시는 게 어떨까? 조금 문제 유형이 다릅니다. 그러면 다양한 문제 유형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. 자,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.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? 자, 그러면 우리가 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가 굉장히 잘해요. 그러면은 센 다음에 추상위 수학을 해도 됩니다. 자, 목표가 추상위 수학을 풀릴 건데 중간에 브릿지 단계가 필요하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교재 있을 거예요. 그 세 가지 교재 중에 아이에게 적절한 교재를 하나 선택하시고 추상위 수학을 풀리는 방법이 있겠죠. 또는 센을 다 풀린 다음에 추상위 수학 S를 풀어도 괜찮습니다. 이것은 선택입니다. 그런데 추상위 S를 풀고 추상위 수학까지 풀면은 너무 많아요.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도 있겠죠. 꼭 그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 그냥 시간 대비 효율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교재를 선택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교재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